자, 요번에는 저희가 뭐 해볼 거냐면, 이 스레드 동기화라고 하는 애를 해볼 거예요. 스레드 동기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못 쓰면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스레드를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 사이에 공유 데이터라는 애가 있고 이거를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뒤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봤더니 프린터라는 공유 자원이 있어요. 공유 자원이 있는데 A라는 애도 여기를 접근할 수 있고요. B라는 애도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 공유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어를 쓰고 여기서 이제 한글을 쓰는데 얘네들을 막 뒤죽박죽으로 막 써요. 그래서 중간에 이 프린터를 쓰는데 이렇게 한글과 영어가 겹쳐서 나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스레드를 쓸 때는 이 자원을 A가 쓰는 동안은 A만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나가고 B가 들어와서 B가 요걸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동기화를 통해서 얘가 한 번, 얘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유 자원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바에선 이거를 프로그램 레벨에서 이쪽에 보시면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만 쓰면 얘가 이걸 알아서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synchronized라는 애만 쓰면 알아서 동기화를 해줘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메소드 앞에다가 synchronize라고 하는 애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간단한 예를 저희가 하나만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프롬 되게 복잡하거든요. 프롬 되게 복잡한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되는 거라서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소스 그대로 옮겨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클래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클래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개의 클래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패키지 하나 만들 거고요. 그냥 이거 보세요. 그냥 굳이 이거 안 쳐도 되니까.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름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클래스 이름이 synchronized e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메인이 이렇게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된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거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있고 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 길잖아요, 너무. 그래서 요거 그냥 긁어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메인에다가 요렇게 긁어 왔어요. 지금 아직 쉐어드 프린터라고 하는 안 만들어진 상태고요. 문자열로 잉글리시 텍스트가 있고요. 문자열로 KUR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줄로 된 애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저희가 쉐어드 프린터라는 애를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프린터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 아래다가. 프린터 클래스 빈 걸로 그냥 일단 만들 거고요. 싱크로나이즈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여기 그 다음에 있는 코드를 보면 요런 코드가 있어요. 스레드를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워커 스레드, 다른 하나도 워커 스레드로 해서 프린터하고요. 영어하고 한글을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스레드를 두 개를 만드는데 워커 스레드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고요. 워커 스레드에 봤더니 여기서 만든 프린터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어나 한글을 넣어서 스레드를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워커 스레드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얘가 준비가 되고요. 여기 아래 보면 스레드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로 스레드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모양으로 워커 스레드라는 애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워커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워커 스레드는 지금 보듯이 프린터하고 문자열을 받는 이런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우스 가져간 다음에 크리에이트로 눌렀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뭐 잉글리시 텍스트일 수도 있고 뭐 코리아 텍스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생성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th1의 스타트라고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수행을 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쉐어드 프린터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별거 없죠. 여기 봤더니 여기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애가 있는데 일단 빼고 할 거예요. 요거 빼고 보이드 프린트로 돼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한자씩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 프린터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자, 쉐어드 프린터에 갔더니 여기에 요렇게 여기 싱크로나이즈드는 지울 거고요. 일단 없는 상태로 해서 그냥 퍼블릭에 있는 상태로 퍼블릭 보이드 프린트예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포문이 하나 있는데 포문이 0에서 텍스트의 길이까지 여기 텍스트가 들어오면 텍스트의 길이까지 돌릴 건데 여기에 있는 문장을 여기다 넣어서 돌릴 거예요. 그리고 한 줄 내려주는 일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글자가 있으면 한자씩 찍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자열의 길이까지 한자씩 다닥 찍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 찍고 나면 다 찍고 나면 한 줄 내려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프린터 의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저희의 워커 스레드가 있어요. 워커 스레드에 봤더니 공유 프린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받아요.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하고 프린터로 얘네들을 초기화를 해요. 그리고 run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받은 애의 문장을 문자열의 길이만큼 받으면서 얘를 어떻게 해요? 프린터에다 이제 보내주는 일을 해요.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여기 워커 스레드라는 애 갔더니 여기가 얘가 이름이 텍스트네요.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긁어다가 여기다 넣었더니 자, 어떻게 해요? 공유 프린터 여기 받아온 공유 프린터를 받기 위한 공유 프린터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글자를 받아와서 글자를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보통 생성자가 하는 제일 대표적인 일이 뭐라고요? this의 p에다가 받아온 p를 넣을 거고요. this의 텍스트에다가 받아온 텍스트를 이제 받아오는 거죠. 생성자가 하는 일이 외부에서 준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프린터에 이 문자열을 넣은 거고요. 이 프린터에 문자열을 넣은 거를 여기서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해야 될 거냐면 이 스레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run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run 기능을 구현을 해요. 이렇게 오버라이드로 된 run 기능을 구현할 건데 run 기능은 뭐 별거 없고요. 여기 보면 그냥 포문이 하나 있어요. 포문이 하나 있어요. 자, 얘는 한 줄씩 출력하는데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 얘를 출력하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의 길이만큼 여기에다가 날려주는 일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다 만든 거고요.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에서 내가 첫 번째 스레드만 돌리면 이렇게 런을 하면 이렇게 영어를 잘 찍어요. 별 문제 없죠?
두 번째 스레드 T2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찍으면, 아니 지금 이게 한글이 깨지네요. 한글은 뭘로 해결할게요. 자, 요걸 한글이 잘 찍혀요. 그죠? 별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잘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th1의 스타트를 누르고요. th2의 스타트를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얘를 수행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글자를 찍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막 다른 글자가 막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스레드가 있고 여기 스레드가 있는데 스레드를 수행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프린터에 요 프린트라는 기능이 어때요? 얘가 이제 공유로 쓰는 기능이에요. 왜냐면 각각에 있던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요 런을 돌리면서 여기서 프린트를 막 쓰고 있거든요. 프린트를 막 쓰고 있는데 이 프린트를 얘네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얘가 쓰고 있는 중간에 다른 애가 제어권을 얻어가면 그냥 얘가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얘가 쓰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는 중간에 얘가 치고 들어오면 안 돼요. 적어도 요 동작 하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얘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요거 하는 동작 하나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프린트를 쓰는 동안, 요걸 쓰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 있는 애가 다른 프린트가 들어와서 이걸 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거? 어쨌건 공유 자원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공유 자원을 동시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적냐면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만 적잖아요. synchronized라는 요렇게만 적으면 얘가 이제 뭐 하냐면 여기에 이 문자열이 들어와서 얘가 여기까지 다 수행되는 그 중간에 다시 얘가 수행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동기화를 걸어버린 거거든요. 얘가 다 끝나야 그 다음이 돼 라고 한 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깨지지 않고요. 얘를 여러분이 돌리면 이렇게 돼요. 영어를 찍고요. 근데 이게 영어를 다 찍고는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를 찍는 중간에 한글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한 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요. 이 한 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지금은 한글이 먼저, 그러니까 영어 수행되다 이제 한글이 수행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예요? 내가 여기서 문자를 받아와서 이거를 출력하는 중간에 다시 프린트가 수행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얘가 돌고 얘가 도는데 둘 다 프린트를 쓰다 보니까 얘도 찍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얘가 이제 막 섞이는 일이 생겼던 거거든요. 이거 빼면 얘가 동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잘 되네. 이런 식으로 막 섞여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막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프로그램 돌고 이 프로그램도 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우가 되면 얘네들이 서로 침범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뭐라고요? 동기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될까요?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는 이제 되죠. 자,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은행의 금고예요. 금고야. 금고에 문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요즘은 문을 여러 개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금융사고가 있어요. 여기에 은행 창구가 있는데 은행 창구에 직원이 2명이 있었어요. 직원이 2명이 있고 저랑 제 친구가 저는 요 A라는 직원을 향해서 가서 내가 통장을 들고 갔어요. 통장을 들고 가서 요 A라는 직원한테 내 통장에 5,000원이 있으니까 나 5,000원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잔고 조회를 했더니 5,000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여기 금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000원을 찾고 있는 중간에 내 친구가 여기로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줬냐면 카드를 줬어요. 체크 카드를 줘가지고 그 체크 카드를 이 사람한테 줬더니 아직 나는 출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 조회를 했더니 5,000원이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5,000원을 찾아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5,000원을 나한테 주고요. 이 사람도 나와서 나한테 5,000원을, 내 친구한테 5,000원을 줘서 저희는 범죄 아닌 범죄였긴 했지만 어때요? 완벽하게 5,000원씩 받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체크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해서 그래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은행에 문이 두 개가 아니라 금고를 들어갈 때는 금고에는 문이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키를 가진 사람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한 명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하고 나올 때 반드시 키를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금고를 들어가기 전에 잔액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여기 들어갈 때 5,000원이 있는 줄 알고 얘가 들어간 다음에 얘가 5,000원을 들고 나서 어때요? 그 사람의 잔고를 변경하고 여기 돌아왔다면 이 사람이 온 시점에는 어때요? 이미 저 사람의 돈은 빵원으로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는 어때요? 동시에 두 명이 같은 자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런 영역을 만들어 놓고 요 영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만 놓게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걸어요? 싱크로나이즈를 걸면 얘가 항상 요 놈이 먼저 그 다음에 요 놈이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요. 자, 보통 이런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 영역이라고 해요. 임계 영역.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임계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이 무수히 많지 않아요. 보통은 자원, 이게 빈칸이 하나, 둘, 셋,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네 개만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문제가 있어요. 생산자는 이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빵을 만들어서 빵이 비면 여기다 이제 갖다 놔요.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다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곳은 네 개의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빵을 만들긴 만드는데 4개를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빵을 만들면 안 팔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빵을 4개를 만들면 그 다음엔 쉬어요. 자요, 자. 그냥 슬립에 들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왔는데 빵이 4개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빵을 하나를 가져가고 빵을 2개를 두 번째 가져가고 세 번째 가져가고 네 번째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5번째 오면 어때요? 가져갈 게 없죠. 그러면 이 소비자는 어때요? 가져갔는데 여기 물품이 더 이상 없으면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얘도 자요. 슬립에 들어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느 순간에 얘가 여기 물품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물품이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깨워야 돼요. 얘를 깨워서 야, 물품이 있으니까 가져가 라고 해야 어때요? 둘 간에 뭔가가 착착 맞아서 물건도 가져가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너무 많이 만들거나 한쪽에서 너무 많이 소비를 하면 어때요? 여기가 비는 상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물건이 하나라도 생기면 어때야 돼요? 물건이 하나라도 생기면 얘는 이쪽에 소비자를 깨워야 되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다 비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개라도 비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워졌을 때는 쉴 건데 하나라도 비면 이제 어때요? 생산자는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요. 소비자는 어때요?
소비자는 내가 다 가져가면 어때요? 다 가져가면 쉴 건데 한 개라도 있으면 어때요? 깨서 사러 와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얘는 만드는 일, 얘는 어때요? 가져가는 일을 할 건데 다 채워주면 어때요? 얘는 잘 거고요. 얘가 하나라도 줄어들면 얘를 깨워서 아니죠. 얘를 깨워서 만들게 할 거고요. 여기가 한 개라도 채워지면 얘를 깨워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뭘 해야 돼요? 동기화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wait notify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멈추고 있다가 깨워주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는 무조건 화면을 노란색으로 다 채우려고 해요. 노란색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다 차면 컴퓨터는 더 이상 이 노란색은 생성하지 않아요. 사람은 키보드를 누르면 여기에 요만한 칸으로 요 핑크색으로 된 보라색인가 핑크색인가 뭐 어쨌든 요렇게 된 애를 이제 늘려 나갈 거예요. 타이핑을 치면 얘를 늘려서 얘가 여기까지 차게 만들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노란 게 여기서 하나라도 줄어들면 어때요? 그때부터 노란색을 만들어야 돼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내가 다 눌러가지고 여기를 다 채우잖아요. 다 채우면 이제 어때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 채웠지만 얘가 이제 깨가지고 여기를 지워나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얘가 다시 뭐예요? 여기를 다시 채우는 일을 이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때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생산, 소비 뭐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뭐죠? 옛날에 아주 간단한 걸로 이제 뭐 얼마나 빨리 이거 타이핑 치냐 뭐 이런 것들 할 때 하는 그런 건데 요거가 아주 제일 대표적인 뭐예요? 스레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것도 숙제로 주려고 했는데 숙제로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같이 여러분이랑 요건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그 싱크로나이즈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것들 어떤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